장제스는 북벌로 대륙 여기저기 난입했던 군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전략상 수동적으로 피하기만 했던 일본군과의 전투도 만주를 점령한 일본 관동군이 점점 베이징 쪽으로 남하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만주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일본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 인근 루거우초위에서 발생했던 경미한 군사 충돌을 핑계삼아 일본이 먼저 도발합니다. 일본의 공격에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전선에서 철수하던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일본은 동북과 화북 일부 지역에 국한했던 전선을 전 중국으로 확대하면서 7월 11일 대규모 군대를 화북 지역에 집결시킵니다. 일본 본토에서 3개 사단, 동북 관동군에서 2개 여단,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일본군 1개 사단 등의 대규모 병력으로 7월 28일 총공세를 시작한 일본군은 베이징과 텐진을 손쉽게 점령하면서 8년에 걸친 중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8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난징과 상하이 등의 화동 지역 대도시들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단숨에 휩쓸어버릴 것 같았던 중국이 완강히 저항하자 일본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하이 지역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증원군을 상하이 지역에 집중 투입합니다. 일본이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11월 초 화력, 물자 등에서 밀린 중국군이 상하이 전선에서 철수했지만 중국군을 쉽게 본 일본군은 상하이 전투에서만 전사자 10,000, 부상 30,000이라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래 일본의 대중국 전략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중국과 전쟁은 3달이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3달간 치열하게 싸워 겨우 상하이 지역만 점령했습니다. 장제스는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기면서 장기전에 대비했고 중국 공산당도 30,000여 명의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호군으로 중부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던 홍군을 신사군으로 국민혁명군에 편입시킵니다. 드디어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일본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만주 침략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본토 공략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한 일본이었습니다. 장제스가 임시 수도를 충칭으로 정하고 움직이면서 전력 공백이 생긴 난징을 공격 목표로 설정합니다. 적의 수도를 점령해야만 군과 국민의 사기가 오르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본군은 난징으로 총진격합니다. 일본군은 본국으로부터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게릴라 습격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쟁성에 필요한 물자를 현지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난징 대학살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3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는 점차 일본에 불리한 지구전으로 흐르게 됩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이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지만 실제 점령한 지역은 연안지방 일대에 한정되었습니다. 연안지역 도시들은 일본이, 내륙지방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해방구와 국민당이 지배하는 대후방 지역으로 고착화되면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이 전선이 유지되었습니다. 일본 침략에 맞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뭉쳤지만 장제스와 마오쩌둥, 상어불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님뻘인 국민당 군대는 전면전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전투로 전력을 소진한 반면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의 공산당은 전쟁은 피하면서 농촌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전쟁 초기 대규모 전면전에서 점차 전쟁이 지구전 양상으로 변하자 급해진 일본 정부는 대중국 전략을 수정합니다. 동북지방의 만주국처럼 현재 점령한 지역에 일본이 통제하는 괴뢰 정부를 세워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실제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무시하겠다는 정신승리 전술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점령지인 베이징에는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몽고에는 몽강연합위원회, 난칭에는 중화민국 유신정부를 세웁니다. 일본은 중국 대륙 깊숙이 전선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표면상 일본군이 국민당군을 이기고 점령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일본군은 도시 등 일부 지역만 점령하고 일본군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농촌이나 변두리 지역은 공산당이 점령해 일본군 배후를 위협하는 기괴한 전선이 구축됩니다. 이렇게 국민당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지켜보며 야금야금 농촌 지역을 점령해 가던 공산당이었지만 초기 3만 명이었던 팔로군은 40만, 10,000명이었던 신사군은 10만 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장제스는 공산당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과 전투는 최대한 피하면서 농촌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공산당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940년 팔로군이 백단 전투로 일본군 2만 5천을 섬멸하고 신사군이 양쯔강 이남에서 활약을 이어가자 장제스는 공산당 세력이 양쯔강 이남까지 확대될까 우려합니다. 장제스 입장에서는 일본과 전투는 최대한 피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더 싫었습니다. 1940년 12월 양쯔강 유역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이던 신사군에게 양쯔강 북쪽으로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장제스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던 신사군 중 일부가 국민당군의 기습 공격에 당하면서 9천여 명이 전사하고 1,000여 명이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완남사변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국공합작은 1945년에 깨졌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 2차 국공합작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중국 점령지에서 독점적 경제 이권을 누리는 일본의 횡포에 미국은 1949년 미일 통상조약 파기로 맞대응합니다. 이렇게 되자 고철, 연료 등 군수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던 일본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타이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서양 침략자들의 지배에서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고 모든 아시아 민족이 함께 번영하자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구호로 1940년 9월 베트남 침공을 시작으로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합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전선을 확대하자 미국은 대일본 고철,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 내 일본의 모든 자산도 동결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모든 일본군이 철수해야 대일본 금수조치를 해제한다고 선언하자 일본의 도조 히데키 내각은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쟁은 미국과 영국에 맡기고 일본과의 교전은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당군의 힘을 비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화민국은 미국의 파트너가 됩니다. 미국은 중화민국의 막대한 무기와 군수물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민당 지배지역인 광시성에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일본 본토와 중국 내 일본 점령지들을 폭격하면서 일본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기 시작합니다. 1944년 태평양 전투에서 미국의 연전연패,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킬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합니다. 먼저 눈에 가시 갔던 광시성, 류저우, 귀일린의 미군 공군 기지를 파괴하고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중국 연안 철도를 장악해서 부족한 전략 물자를 동남아로부터 원활하게 공급받을 목적으로 일본군은 대륙 타동작전을 펼칩니다. 대대적인 일본군의 공세에 국민당군은 열악한 장비와 허술한 전투력,
지휘관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무려 30만 이상의 병력을 희생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대륙 타동 작전을 성공시켰지만 태평양 전쟁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에 일본군의 공세에 마저 둔화되자 버마 전역에 투입되었던 부대를 중심으로 1945년 4월부터 총 반격에 나섭니다. 중국 미국 연합군이 광저우로 진격하던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8년에 걸친 중일전쟁은 중국군 전사자 100만, 민간인 전사자 1000만, 일본군 전사 40만의 희생자를 내고 태평양 전쟁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갑작스러운 일본의 항복에 장제스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동북지방에서는 국민당군보다 홍군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장제스는 동북지역을 공산당이 장악한다면 중원의 베이징, 허베이, 산동 지역까지 위험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륙의 패권을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치열한 내전이 1949년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